자, 북한은 어제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보겠다라면서 괌 이 미사일 공격 계획을 보류하는 듯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국이 관련 입장을 또 밝혔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뭐라고 밝혔습니까?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젯밤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 이런 것에 대한 반응을 내달라 했더니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거다. 네. 다만 그것은 김정은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 네. 지금으로서는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그 결정에 응답할 생각이 없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네. 김종문 교수님, 어제 이 김정은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특별한 도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 미국의 행동을 더 지켜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이 북한에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간 거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글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공을 받지 않고 다시 김정은에게 공을 던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자, 북한 입장에서는 네. 가장 원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회담을 하는 겁니다. 네. 회담을 하는 건데 그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회담을 시작하자. 그래서 이제 평화협정도 체결, 같은 핵보유국으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국교 영상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렉스 틸러슨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네. 북한 측도 끊임없이 미국과 대화하겠다 하지만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회담이 진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공을 서로 넘기고 있지만은 현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여야만 네. 회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입장 발표를 두고요. 각 나라에서 다양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심정수 차장. 네. 자, 어떤 반응을 어느 나라가 왜 어떻게 내놨나요? 일단 미국 언론들의 반응 먼저 살펴볼까요? 일단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아주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 비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고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군사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역시나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굉장히 성향은 다릅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수지고 뉴욕타임스는 진보적인 매체지만 문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직설적인 신호를 보냈다. 이런 면에서는 공통적인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중국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중국 반응을 보겠습니다. 중국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환영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네.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미국에 분명히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입장을 보면 중국의 기본 입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면서 맞다, 그리고 동의를 해주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를 해준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갑자기 왜 우리 측 입장에 이렇게 옹호를 하는 입장을 밝힌 건가요? 네, 미국이 말폭탄을 쏴서 북한도 압박을 했지만은 중국을 압박을 했죠. 네. 그 말폭탄을 못 이겨가지고 중국이 뭘 했습니까? 8월 14일 날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어저께부터 8월 15일 무역 제재에 들어갔죠. 무역 제재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제일 겁먹었던 나라가 중국인데 한국 대통령이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에 대해서 용인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굉장히 쌍수로 환영하는 입장이 보인 것은 바로 중국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외신들의 추측, 특히 미국 언론들의 추측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향해서 이제 강경 발언 그만하십시오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일종의 간접적인 경고를 보낸 거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게 맞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글쎄 아마 김정은도 일단 꼬리를 내리고 상황이 조금 누그러드는 듯한 분위기가 생기니까 이 상황을 보다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에게 좀 자제해달라 이런 뜻을 보내야만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모두가 손해다 이런 아마 대전제하에 그런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것이 또 8.15 지났고 또 9월로 접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또 이제 UFG 훈련도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부터 좀 진화하자 이런 뜻에서 아마 그런 말씀한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대한민국 대통령도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는 것을 원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외과적 수술 공격을 한다는 것을 그때 거부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옳고 그건 뭐 바람직하긴 합니다만 앞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 네. 현재 사실은 말폭탄을 써서 중국을 움직였지만 말폭탄을 써서 북한을 겁을 줘가지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우리가 대한민국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군사적인 그런 핵을 방어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앞으로는 말폭탄 쏘기도 힘들어진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미국이 아무리 말폭탄을 쏘도 효용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될 거 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앞으로 아까 우리 미국의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했다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한미 간의 균열로 가서 네. 앞으로 미국이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할 때 한국을 배제하고 네. 직접 협상을 하는 그 가능성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는 이거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코리아 패싱, 북한과 미국이 협상이나 대화를 할 때 우리 남한, 대한민국이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감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한 그런 조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존재감을 밝히셨습니다만 네. 만약에 앞으로 이게 전부 다 외교적인 그 협상으로 돌아섰을 때는 북한과 미국이 직접 협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94년도에 93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93년도부터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됐을 때 네. 그걸 주선한 건 대한민국이었는데 회담장에 우리는 못 들어가가지고 네. 미국이 회담 끝난 다음에 나오면은 무슨 얘기했습니까? 물어보는 정도로 우리가 참 우리 처지가 비천해진 적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으로 미국과 협조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세 번째 이야기 역시 북한과 관련된 소식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6위로 뽑은 내용인데요. 북한 내부 이야기입니다.